2023년 9월 20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뉴욕 증시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혼조세던 모든 뉴욕 증시 마감 결과는 뭐 때문이다? 바로 연준의 9월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상승했다, 하락했다, 혼조세였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밑밥을 좀 깔아놨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었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번 주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9월달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난 9월 15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 9월 18일 월요일 뉴욕 증시도 하락했고 9월 19일 화요일 뉴욕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죠. 자, 이 이야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뒷부분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달 FOMC 회의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은 9월달 FOMC 회의는 빼박 그냥 무조건 금리 동결. 그래서 금리 동결이라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흥미롭지도 않아. 우리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냐면 지난 6월 달에 연준이 내놓았던 그 점도표, 그 점도표를 보면 2023년 9월 달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남아있는 두 번의 연준 회의에서 최소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는 그 가능성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간격은 25bp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9월 달에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지난 6월 달에 내놓았던 점도표를 그대로 제시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시장의 예상을 깨고 혹은 뭔가 또 다른 방향의 어떤 점도표를 제시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초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까요? 2023년도 FOMC 회의가 9월 달, 그리고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3번 남았잖아요. 내년에는 연준 회의가 없나요? 아니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숫자라는 개념으로 딱딱 끊어놓지 않습니까? 시간, 어떤 기간. 그런데 그냥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수치일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2023년 12월 31일이 딱 끝나고 자, 스톱! 멈춤! 그리고 자, 시작! 2024년 1월 1일 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12월 31일 밤 12시 전, 그러니까 11시 막 59분 57초면 57초, 8초, 9초 땡땡 하면서 바로 그냥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잖아요. 미쓰리 지금 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문가들은 100달러 타령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그거를 부정하고 있고 대신에 연준은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2달 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목표치, 인플레이션 2% 목표치에 딱 1% 차이만 나게 아주 가깝게 접근을 했는데 아쉽게도 앞자리를 2로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3.2 그리고 3.7 이렇게 반등했잖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아주 그만 좀 올리고 싶은데 인플레이션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고 그 이유가 국제유가 때문이고 국제유가 때문이다 보니까 자꾸 미국은 무슨 짓을 하냐면 소비자 물가 지표보다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에 집중을 하고 있죠. 야야야,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둔화되고 있어. 왜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12월달 회의에서 뭐 금리를 한 번 더 뭐 인상한다. 대놓고 인상한다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갈 길이 좀 있다. 할 일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는데 여러분 1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이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1월 달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금리 인상을 다시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뭐 내년도 1월 달에 금리 인상하겠다. 뭐 올해 기준금리가 뭐 5.75라고 점도표에서 예상했지만 뭐 5.75 되지 않는다고 연준이 5.75 금리 인상 만들지 못한다고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모가지를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좁은 시야로 마치 그냥 9월 달에 금리 동결하는데 뭐 11월 달 혹은 12월 달에 막 금리를 막 인상하고 막 인상하지 않으면 막 지구가 망할 것 같이 그런 불안감으로 살지는 말자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6월 달 FOMC 회의에서 점도표는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연 이번 9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고 이 점도표를 유지할지 아니면 수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보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이슈를 과연 뉴욕 증시가 어떻게 해소할 거냐,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주식은요. 뭐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뭐뭐뭐란 이유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른 다음에 전문가들이 왜 올랐지? 이것 때문에 올랐을 거야 라고 적절한 이유를 갖다 대는 거고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가가 왜 하락했어? 이것 때문에 하락했구나 라고 적당한 핑계를 대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깨지 못하면 주식으로 돈 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생각을 깨지 못하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에 뭐가 되냐면 그냥 진짜 개미로 끝나는 거예요. 기관들, 세력들, 외국인들에게 그냥 쪽쪽 빨리고 쪽쪽 수혈당하고 그냥 주식시장 접고 야 주식은 하는 거 아니야 주식하지 마. 이렇게 그냥 손사래를 치는 그런 개미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나중에 추후에 제가 이제 매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때, 저는 이 돈다방 미스리를 애청하고, 좀 도움이 된다. 나 돈다방 미스리 들으니까 뭐 마음이 편안하든 매매에 도움이 되시든 뭐 아니면 위로가 되시든 뭐 여하튼 쥐오줌만큼이라도 뭔가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가장 강력하게 세뇌시켜 드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 지금 2달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요. 이번 9월 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저기요.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하는데 원래는 점도표에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그렇게 그닥 좋지 않아 가지고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우리 연준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긴축 기조를 그 연준 회의 테이블에서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죠. 저런 등신자 제롬 파월 저 이럴 거죠. 물론 미쓰리는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쫄보에 쪼다에 무능하고 제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해서 작년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만만하게 봤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그의 어떤 금리 결정 정책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밀린 숙제 하듯이
작년 하반기에 75bp씩 금리 인상하면서 올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터뜨리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다. 자,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 전월 대비 11.3% 급감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3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자, 2020년 6월달 여러분, 3년 전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19년 연말에 12월 달에 저기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독감이 유행을 했다. 그런데 그게 이게 독감이 범상치가 않아. 그래서 막 퍼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어느 순간 막 대한민국도 코로나에 걸리는 어느 순간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우한 독감에서 코로나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독감이 한국을 휩쓸기 시작했고 그 독감 바이러스가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셧다운이 됐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 마치 경제가 망할 것처럼, 왜냐하면 소비국가인 미국이 셧다운을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발표된 3월 달에 아마 미국으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은 3월 달에 시작된 그 코비드의 어떤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연 이 코비드가 과연 인류를 얼마나 잡아먹을까? 경제를 얼마나 말아먹을까? 인류를 붕괴시키지 않을까? 이게 과연 회복은 가능할까? 백신은 만들 수 있을까? 기타 등등 멘붕이 되어 있었을 때 그때 나온 신규 주택 착공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때는 코로나19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이유는 코로나랑은 상관없이 금리 때문입니다. 왜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윗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지금처럼 금리가 높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딱 각인시켜 놓으셔야 되냐면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미국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그렇게 뿌리면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예요라는 야무진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융위기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넘어갔고요. 그때 그리스 디폴트, 스페인, 헝가리까지 도미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글로벌 경제를 휩쓸다 보니까 미국이 원했던 2014년부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풀었던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점점 몸집을 키웁니다. 몸집을 어떻게 키웁니까? 이자, 부채, 이렇게 이자를 몸에 붙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2015년에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었었는데 또 2015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안 된다.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중국 증시가 휘청했고 그 덕분에 글로벌 증시가 또 한 번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4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중국이 휘청하는 걸 보고 2015년 12월 달에 드디어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마치 중국 보란 듯이 우리 미국은 금융위기 이겨내고 금리 인상 처음 했고 2016년에는 2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고 자신감을 뿜뿜했죠. 그리고 보름 뒤에 2016년 1월 새해 첫날 개장되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나고 2016년 미국은 4번의 금리 인상은커녕 12월 달에 겨우 1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뿌리던 돈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합니다. 2017년
3번, 2018년 4번, 그리고 2019년 한두 번 더 하려고 했었었는데 경제지표가 꺾이면서 2019년 미국은 금리 인상은커녕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2020년에는 다시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했는데 2020년 연초에 코비드가 터집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 시장에 풀린 돈이 제대로 회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때 제때 하지 못했던 그 밀린 숙제가 결국 유동성을 너무 규모를 키우는 바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무서우니까 작년 하반기에 75bp씩 연달아 금리 인상을 때리대고 한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증권계에 몸담으면서 75bp 금리 인상하는 건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25bp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2016년에 25bp씩 4번 하겠다. 그때만 해도 그냥 금리 인상은 25bp 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지 정말 이렇게 75bp씩 금리 인상할 거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될 건 무엇이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금리 인상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고요. 미쓰리가 하루 먼저 어제 방송 썸네일에서 9월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할 일이 많다, 갈 길이 좀 더 있다, 이런 얘기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다. 왜냐? 만약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껴버리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만큼 경제가 안 좋아졌구나. 미국 경기 둔화구나라는 공포가 휩쓸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을 열어놓을 겁니다. 자, 지금 포인트.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 22년 만에 최고치다. 유동성 장세 아니다.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이다. 이게 지금 이 글로벌 경제의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베이스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뉴욕 증시 하락했고요.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 빨간색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외인들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고요. 잘 가는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 다 퍼런데 이 종목 빨갛네. 그리고 빨간 종목으로 갈아타면서 잘 가는 6가지 발목을 잡아놓는 것이 바로 개인들의 무모한 매매 방법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아니면 저의 어떤 확신처럼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고 싶은 돈이 있으면 다른 종목을 그냥 매매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이번 주는 뉴욕 증시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혼조세로 마감하던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됐다라고 할 것이다. 그게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 뉴욕 증시는요. 만약에 하락하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는 어떤 성명서를 내놓은 상태에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런 주택 지표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가 사실 좋지 않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 뉴욕 증시는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미 그러한 모든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미 다 선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어떤 반등의 모습이든
뭐 혼조세의 모습이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크게 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미국 증시에서 크게 빼면 조금 투심이 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만약 이 상태에서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하면, 그러니까 하락한다라는 게 9월 19일 화요일처럼 뭐 0.23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을 한대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한 1% 정도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 이게 투심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빼지 않고 뭐 가장 좋은 그림은 뭐 소폭 상승. 제목은 뭐다? FOMC 회의 결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특별한 게 없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결과 그냥 뭐 혼조세 정도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자, 제가 올해 주식시장 뭐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어떻게 미쓰리 2800포인트 못 가서 난 속상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릴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아니 미래를 알고 있는데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큰 시황을 그려놓고 그 시황에 맞춰서 증시를 전망하는 겁니다. 아, 자리가 지금 이런 자리구나. 그럼 이런 자리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뭘로 이 지수를 이렇게 딱 지켜줄까? 계속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9월달 금리 동결할 거예요. 추가 금리 가능성은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면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반등시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시황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은요. 뭐 반등해요. 빨간색이 나와요. 그럼 또 거기에 또 맹신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진짜 아는 애들끼리만. 지수를 빼? 아, 왜 빼는지 알겠어. 근데 나는 니네가 지수 빼는 거에 나는 속지 않고 나는 버틸 거야. 니네가 내 물량을 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난 버틸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기싸움이 전개되는 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무모하게 뛰어들기에는 골로 갈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판이 어떤지 내가 뛰어들 판을 잘 알고 뛰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강원랜드를 갔는데 어떤 그 카드를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타짜인데 난 그거 모르고 쪼개면서 재밌어 하다가는 전당포에 장기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21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